우리 실물경제 주무부처로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우리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임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네, 신임 박문규 산업부 장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에 취임을 하셨고 당시에도 이제 취임식을 생략하시고 현장으로 바로 가셨는데 그만큼 또 산자부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새롭게 산업부를 이끌게 된 소감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고유가, 고물가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대전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저희가 실물 경제와 민생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곧바로 우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수출을 플러스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또한 탈원전 과정에서 저희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업계라든지 또 학계 또 언론 등과 함께 여러 의견을 소통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취임 후 첫 행보로 수출 및 원전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 추세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현재 수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워낙 반도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 반도체 또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8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2%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 업종이 지금 전년 대비 한 35% 이상, 또 조선도 좋고 방산 이런 분야가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은 좋지 않지만 6월 이후에 무역 수지는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도 더 노력해가지고 수출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종별, 지역별 대책을 수립해서 연내에 수출 플러스 반등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된 이슈 중에 지난해 10월에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이제 미국 법원이 그 소송을 각하하면서 K 수출이 큰 고비는 넘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좀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만 이거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 요건, 적격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이지 예. 지적 재산권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남은 과정이 많고 또 상대 측에서 항고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긴밀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특히 웨스팅하우스와는 저희가 UAE의 원전을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지역에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원전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면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판결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직 남은 과정이 많기 때문에 원전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성과 긴밀하게 더 협력을 하고 또 한수원 또 한전 팀 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외 원전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열리는 시장 그리고 최근에 원전 기술이 발전되면서 SMR이라고 소형 스몰 모듈러 스케일의 그 리액터 그래서 SMR 기술이 발전되면서 원전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은 사이즈로 운영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이런 기술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한국전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200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출범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김동철 신임 사장이 취임하기도 했는데 이제 후보자 시절에 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앞으로 재정 방향, 건전성 방향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한전 적자가 왜 생겼을까요? 원가는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 가스값이 2배에서 4배, 5배 이렇게 올랐는데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가스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작년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약 40%의 전기요금을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동안 그 원가하고 전기요금하고의 그런 격차가 벌어져 있어서 이제 40%를 올려서 약간의 마진이 조금 이제 생기는 단계에 이제 겨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진 그 적자가 21년, 22년에만 약 40조, 올해까지 하면 약 47조. 그래서 누적된 그 부채가 20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실 기업으로 이제 전락이 됐는데 네. 우리 에너지 공기업이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요금이 그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그동안 그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 5차례에 걸쳐서 40%나 되는 많은 그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고강도의 경영 쇄신 그런 대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대책에 따라서 약 한전과 자회사가 26조 원의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더 구조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더 새 사장님과 더불어서 더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고 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유가 동향이라든지 우리 국민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런 한전의 재무 구조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그 요금 조정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의 이런 대규모 누적 적자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셨는데 이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11월 말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남은 건데 혹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뭐 마지막 비장의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이번 주에 유엔 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뉴욕에 계신데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40일의 양자회담을 지금 개최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그 정상급의 양자회담을 5일 동안 40일에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기록인데요. 지금 총력을 다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9월에만 약 20여 개의 사절단을 각국에 파견해서 유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BI 그 총회 11월 28일 결전의 날이 2달 남았습니다만 180여 개국이 마지막 그 투표에 참여할 텐데요.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유치 활동을 벌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을 항상 저희가 풍성한 좀 한가위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좀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오를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 계획도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약자 보호라는 기조하에 일단 어려운 계층,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로 에너지 그 상승분을 그 바우처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대상자를 약 30만 명 늘려서 110여만 명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게 되고요. 지원 금액을 2배를 늘려서 약 30여만 원을 이제 수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그 취약계층이 아닌 소상공인도 사실 그 공공요금이 올라서 어려움이 크신데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런 그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냉난방기,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든지 또 마트 냉장고에 이렇게 문을 닫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분할 납부 등 이렇게 그 요금 납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지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절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트당 약 100원 정도, 킬로와트당 100원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그 요금 캐시백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72만 명의 가정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히려 이런 절감률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에너지 사용을 좀 절감을 해서 요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 또 부득이하게 이런 원가 요인 말씀드린 대로 유가라든지 가스 요금이 지금 뭐 2, 3년 전에 비해서 2배 또는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뭐 3, 4배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요금을 반영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이 경영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고 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를 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요금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